야, 너네 백종원 선생님 앞에 있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나도 못해. 떨려서 못해. 권위 따위에 눌린다고 햄이? 아, 그럼 나이가 아빠 뻘인데 내가 걷다 내가 뭐 미국 사람이야? 내가 야? 미국에서는 뭐 나이 많고 뭐 그런 거 다 그냥 반말하거든요. 미국 냄새도 못 맡아봤어. 돌아갈까봐 그래요. 돌아갈까봐. 뭐 이지랄 하고 있어. 내가 거기서 아빠 뻘한테 백종원 선생님 성격상 흑자 헬스장 근처에 반경 50m 안에 헬스장 4개 생김. 백닭볶음밥 단백질 40g짜리 만들면 끝나는 거야. 나는 죽어. 나는 생존할 수가 없어. 이게 권위야. 백닭 출시. 백닭볶음밥. 그러면 주 7일 유튜브 라이브 키우면 되지. 그러면 백종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백종원 선생님이 나랑 똑같이 밤 10시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와, 이런 천인 공로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울증이 꾀병이다. 10억만 주면 다 낫는다. 바디 프로필 찍는 거 이게 뭐 노동자 같다. 와,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거. 그럼 난 끝나는 거야. 라 백종원 좀 시작하자. 백종원 끝났습니다. 저 새끼 차단할까? 악마 같은 새끼네. 아자, 아까 낮에부터 백종원 기다렸다고 하는 애한테 그 구라를 치냐. 백종원 아직 시작 안 했어. 이제 시작해. 회생방안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했던 내용은 주가 뭐였죠? 착한 이미지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백종원 선생님께서 착한 이미지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착한 이미지로 뭐 득도 굉장히 많이 보셨지만 지금처럼 이제 그 저울이 반대로 기울어 버리는 경우에는 그 착한 이미지가 훨씬 크게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주였죠. 뭐 오늘 2부에서 할 내용의 주는 뭐냐면 백종원 선생님의 그 착한 이미지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백종원 아저씨의 착한 이미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착한 이미지를 가진 방송인 많죠. 누가 있죠? 뭐 유재석 아저씨. 또 착한 이미지 방송인 누가 있을까? 뭐 조세호 아저씨 이런 분들도 좀 착한 이미지인 것 같고. 또 갑자기 막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네. 류준열, 유아인, 뭐 내가 싫어하는 이름 다 나오네.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네. 윤성빈, 션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유재석 아저씨랑 션 아저씨를 봅시다. 유재석 아저씨랑 션 아저씨도 착한 이미지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착한 이미지가 부메랑처럼 돌아올까? 뭐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백종원 선생님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재석 아저씨가 사실은 슬럼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저기 카카오하고 그 계약하던 전후로 해서 그때 건강적으로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셨는지 틱이 좀 생기셨었어요. 유재석 아저씨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유재석 아저씨가 방송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 눈을 크게 깜빡인다든지 코를 찡긋한다든지 하는 틱이 잠깐 생기셨던 때가 있어. 그때 한 2달 정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좀 힘들구나 라고 느꼈었죠. 그리고 카카오랑 계약하기 막 전후 막 이때 해가지고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졌었고 그 계약한 동안 CF를 너무 많이 찍으셨어. CF를 막 진짜 2, 3일에 하나 찍나 싶을 정도로 CF를 너무 많이 찍어 대버리니까 사람들한테 그때 좀 반감을 샀었고 그때 이제 마침 되게 좋았던 프로그램들,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들이 다들 이제 종영을 하고 종료를 하고 놀면 뭐하니 같은 프로그램들을 런칭했는데 그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굉장히 조금 나왔죠. 그때 슬럼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놀랄 정도로 유재석 아저씨를 비난하는 여론들이 생겼는데 너무 오래 해먹는다. 나는 솔직히 사람들이 유재석 재밌다고 할 때 나는 재미가 없었어서 좀 의아했었어.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는 유재석 아저씨가 여태까지 너무 인기가 많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이랬던 와중에 불만사항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좀 말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좀 얘기를 하는 정도였지 착한 이미지가 본인한테 안 좋은 쪽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까지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션 아저씨도 만약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막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뭐 불이웃돕기라든지 이런 일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백종원 아저씨는 왜 부메랑으로 돌아오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경우하고 백종원 선생님 경우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백종원 선생님은 착함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했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요. 유재석 아저씨는 다른 사람한테 착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션 아저씨 뭐 본인이 하는 뭐 마라톤에서 1km마다 얼마 기부하는 거 그런 거 동참해 주십사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을 하지만 착함을 강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백종원 아저씨가 왜 착한 이미지를 부메랑으로 정통으로 쳐맞고 있냐? 착한 걸 강요한 사람이에요. 백종원 씨는. 정직을 강요했죠. 정직은 사실 강요를 해도 되는 덕목인데 착함은 사실 강요할 수 없죠.
착한 게 좋다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한테 있으니까 마치 반드시 착해야 하는 것 같고 착한 거를 강요해도 될 것 같잖아요. 저는 정직은 강요해도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회가 좋은 사회니까. 근데 과연 착한 사회가 좋을까는 솔직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트럼프 착해요? 안 착해요. 오히려 좀 나쁜 편에 속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트럼프가 착하겠죠. 왜냐하면 착함은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푸틴 착해요? 많은 사람들이 푸틴을 싫어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푸틴을 굉장히 좋아하고 오히려 착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득관계,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착함은 나는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착한 걸로 포장된 무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무능력한 사람들이 착함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좀 카바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인 발전은 안 되죠. 좀 꼴보기 싫고 나쁜 면도 좀 있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나라에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많아지는 거, 저기 누구냐,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인이 많아지는 거, 젠슨 황 같이 돈에 미친 사람이 기업인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 착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 안 착하다고 보는 게 맞죠. 오히려 영악하고 좀 나쁜 면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겠죠. 트럼프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짓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지지할 거고,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전부 다 하고 나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을 때 그때 받는 평가가 그 사람의 진짜 평가일 거예요.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동안 받는 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정직은 추천할 수도, 혹은 조금 강요할 수도 있겠지만 착함은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백종원 선생님이 착함을 강요했어요. 그럼 그 착함을 강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죠? 골목식당이죠. 골목식당에 나와서 위생을 강요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을 강요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것과 저는 어느 식당의 위생관념, 그 다음에 식품안전법을 지키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저는 정직이나 성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좀 강요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백종원 선생님은 그것만 강요한 게 아니었죠. 깨끗하게 요리해야 된다, 이렇게 칼 쓰고 나면 어디 닦아야 된다, 이런 거는 물론이지만 가격도 본인이 강요를 했죠. 내가 좀 뺑이 좀 치니까, 그리고 이번에 좋은 기회로, 골목식당이라는 기회로 내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요거 내가 물 들어올 때 좀 노 좀 적겠습니다. 이게 나쁜 마음인가요? 저는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 전혀 안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수박을 파는 사람이야. 여름 한철 장사잖아. 좀 비싸게 파는 게 그렇게 나쁜 짓이에요? 담합을 했다. 옆집이랑 담합을 해서 야, 우리 수박 2만 원 밑으로 안 팔기로 하자. 이건 나쁜 짓이죠. 근데 우리 동네 수박 파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어. 근데 나는 이 수박만 파니까 여름에만 돈을 좀 벌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았어. 큰 차이도 아니야. 이거 나쁜 짓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요즘 세상에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고, 더 싼 데에서 사고 싶으면 쿠팡 시키면 되는 이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골목 식당으로 좀 화제성이 된 식당들이 물 들어올 때 노 좀 젓자. 그래서 내가 돈가스를 원래 10,000원에 팔았는데 한 12,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나쁘게 안 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집에 가서 돈가스 한번 먹어보고 싶어. 백종원 아저씨가 레시피 준 돈가스 한번 먹어보고 싶어. 연돈카츠 한번 먹어보고 싶어. 갔는데 일반적인 집보다 2-3,000원 비싸?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먹을 거야. 내가 갔는데 너무 비싼데 안 먹으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백종원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너무 강요를 하셨어요. 맨날 한치 앞을 보지 말고 길게 봐라. 어떻게 한치 앞을 안 보고 길게 봐요?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망해가던 집인데. 아니, 가게가 망해가던 집들이 보통 골목식당을 신청했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는 집들이 보통 골목식당을 신청했어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익이라는 걸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골목식당은 특혜니까, 특수니까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격 조금만 올려서 받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저는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멍청한 짓인가? 저는 멍청한 짓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선생님 말씀이 맞으려면 골목식당 같은 데 출연을 해서 좋게 화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먹으러 왔어요. 근데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유지를 했어요. 이걸로 지금 골목식당이 끝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집이 많아야 합니다. 많아요? 제가 솔직히 통계를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보는 거지만, 골목식당에 나왔던 무슨 집 장사 접었다, 골목식당에 나왔던 어떤 집 요즘에 다시 장사 안 된다, 이런 것만 존나게 많이 들어봤지, 소수의 몇몇 분들 연동카츠라든지 아니면 그 일본식 튀김 그 트럭에서 했던 그 성실한 청년, 그런 사람들은 아예 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엄청나게 큰 손이 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골목식당 출연하기 전, 그 다음에 골목식당에 출연한 후
그 사이에서 조금 낮은 정도의 수준을 그냥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은 본인의 방식으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한 사람이니까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게 틀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백종원 선생님의 경우인 거죠. 백종원 선생님도 이런저런 장사 어마무시하게 말아 드시고 그 쌈밥집 뭐 그거 그때부터 좀 깨우치셔가지고 조금 올라오시고 그런 걸로 해서 프랜차이즈 만들고 회사 만들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본인이 했던 실수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예전의 자신이 떠오를 테니까 좀 과하게 꾸짖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를 하면은 엄청나게 막 뭐라고 하면서 고치라고 막 하고, 사장이면 나와서 막 열 몇 시간씩 당연히 일을 해야 하고, 소스 같은 것도 받아서 쓰지 말고 자기가 만들어서 써야지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으로 되게 큰 성공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저도 많이 알진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뭐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뭐 식당 하나 열기가 존나 힘들대, 허가 내기가 힘들대, 여기에서 이 업종을 하는 거를 시청이나 뭐 이런 데다가 허가를 받기가 존나 힘들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존나 쉽대요. 우리나라는 쉽게 차리고 쉽게 망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매년 어마무시하게 생기고 매년 어마무시하게 망하고 이런 나라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제2, 제3의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회사 다니다가 퇴직금하고 모아놓은 돈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이상적으로 정말 내가 요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레시피로 식당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프랜차이즈로 그냥 차립니까? 본사에서 교육 진행하는 거 2주, 3주짜리 듣고 와가지고 그냥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사에서 생지 내려주고 본사에서 거의 완제품 비스무리하게 내려주면은 그거 그냥 섞어가지고 끓여서 파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종원 선생님은 일본의 장인 정신을 마치 우리나라의 기본이 돼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셔. 제가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해요. 아예 안 돼요. 그거는 일본의 장인정신 좋죠. 일본 장인정신 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일본 장인정신 보잖아요. 일본은 어디 여기서 이렇게 국수를 만들고 있어.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고 있어. 아버지도 만들었어. 얘가 애야, 고등학생이야, 야구 선수야, 고시행 간다고 막 열심히 하고 고시행 못 가서 죄송합니다 막 펑펑 운 다음에 졸업식 하고 나서 이라시아이마세 하고 있어요. 응, 모자 쓰고 앞치마 하고. 그래서 이 국수집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왜 그러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도 이런 마음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냥 그 장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내가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되어서 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가 내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낀다.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심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장인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눈치를 보고 지금 유행하는 거 따라하고 뒤처지지 않게 노력하고 사람들이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모르면 난 나락가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뭐 유행한다 그러면 때로 몰려가가지고 확 그거 설탕 발린 과일 그거 만들어 먹고 지금은 또 타코야끼 유행하니까 타코야끼 다 만들어 먹고 저번에 그 뭐냐 중동 초콜릿 그 유행하면 막 그거 존나게 해 먹고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고 유행하는 거 바짝 벌고 빠지고 바짝 벌고 빠지고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이고 일본은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국수집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돈가스집 이런 식으로 장인 정신이 내려오는 거고 이건 그냥 국민 성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이럴 때 안 좋은 점이기도 한데 어느 국수집이 만약에 망하잖아요?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짬뽕집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거기 맛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갔어. 점심에. 어느 날 갔는데 사정으로 뭐 이제 매장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붙어 있으면은 아이씨 해요? 아니면 아 까비? 안타까워할 뿐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사람은 여기에서 국수를 팔아야 하는 사람인데 안 팔면 욕해요. 일본은.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일본은. 아쉽지만 욕은 안 하잖아. 돈가스 집이 지금 뭐 100년째 하고 있어. 근데 어느 그 손주 녀석이 난 돈가스 집 안 할래요 이러면서 돈가스 집을 못 하게 됐어? 욕해요 그러면. 왜냐면 돈가스 집을 여기서 계속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카무라 집안은 여기서 돈가스 집 해야 됨. 다나카 집안은 여기서 국수집 해야 됨. 유카 집안은 여기서 스시집 해야 됨.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전혀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우리는 전혀 다른 국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이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에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나라도 만약에 장인 정신을 해서 더 성공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몰려가겠죠. 왜냐면 그 또한 유행일 테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연돈카츠처럼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흐름이 생기면 다 그거 따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행이면 뭐든 따라 하니까 장인 정신도 따라 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장인 정신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힌단 말이죠. 연돈카츠만 해도 엄청나게 소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돈카츠 막 그렇게 대박이 날 것 같으니까 뭐 백종원 선생님이 그 제주도 옆에 본인의 호텔 뭐 그런 데 옆에다가 막 차린다. 제주도로 가니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줄어드는데 왜 거기로 가냐 등등등 해가지고. 자, 여러분, 백종원 선생님이 지금 내로남불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장인정신이라든지 지금 당장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 미러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종원 선생님은 당장 코앞만 보지 말고 지금 당장의 이득을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했어요. 연돈카츠 제주도를 왜 갖고 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뭐예요? 연돈카츠가 지금 백종원 선생님이 여태까지 먹어본 돈가스 중에 제일 맛있대. 그러면 서울 중에서도 한복판 혹은 우리나라의 중심인 충청도 정도에다가 뭐 대전이나 오송 같은 데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맛보고 즐길 수 있게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제주도로 갖고 가버렸어요. 우리 못 먹어요. 그럼 백종원 선생님은 왜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안 해주고 제주도로 갖고 가버린 거예요? 왜? 연돈카츠 옆에 백종원 선생님 호텔 있잖아요. 연돈카츠 옆에 백종원 선생님 그 호텔 같은 게 있어요. 뭐 숙박시설인데 호텔인지 모텔인지 뭐 레조트인지 뭔진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헷갈리긴 해. 아무튼 호텔인지 뭔지가 있어. 흑돼지 농가 살리러 갔대요. 흑돼지 택배로 받으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흑돼지를 살리려고 뭐 연돈카츠 그거를 제주도로 갖고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택배로 받으면 되지. 거기로 가야만 뭐 받을 수 있어? 흑돼지가 뭐 화로야? 뭐 파닥파닥 움직여? 연돈카츠 가면 뒷마당에 막 돼지들 묶여 있어? 지금 당장 잡아서 해? 중심가로 안 가는 거는 사장님 음식하는 방식이 절대 많은 사람을 소화할 수 없어서였음. 서울로 가나 제주도로 가나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차피 텐트 치고 거기 기다려서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연돈카츠 지금 어떻게 됐죠? 결국 봅시다. 주식 보는 거 아닙니다. 연돈볼카츠로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확장을 하셨네요. 예. 저 이거 사 먹어봤습니다. 휴게소에서. 맛있더라고요. 폐업률 많이 높죠. 예. 저는 이거 뭐 폐업률이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당장 사람들한테 만족을 시켜주고 사람들의 그 기대를 부응하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이런 거랑 이게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골목식당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연돈카츠인데 결국에는 본인 호텔 옆에다가 연돈카츠 존나게 크게 짓고 사람들 거기서 먹고 싶어서 텐트 치고 자고 막 그러고 우리 내륙에서는 연돈볼카츠 휴게소에 있는 거 그거 사 먹을 수 있게 프랜차이즈 내고 프랜차이즈 낸 거는 폐업률 존나게 높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사람의 능력치라는 게 있고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연돈 돈가스 하시던 그분 있지, 그분은 진짜 장인정신이 있는 분이지. 그런 분들이 장사를 많이 하시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흔해요? 거의 없죠. 그러면 내가 퇴직금하고 모아놓은 돈하고 대출 조금 껴가지고 그냥 적당히 식당이나 하나 차려서 하자 하는 사람을 골목식당으로 교육을 시켜서 연돈카츠 사장님처럼 만드는 게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0명 시키면 뭐 한두 명 생길 수야 있겠지. 근데 저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안 되는 걸 시켜. 그냥 골목식당 방영하는 중에 그냥 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몇 달 정도는 가능하겠죠. 뭐 해봐야 뭐 서너 달, 길면 6개월. 근데 어차피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백종원 선생님 뭐라 그래요? 돌아갈까 봐. 원래 돌아가요. 사람은 안 돌아갈 수 없어요. 원래 다들 돌아가요. 그게 되는 사람은 이미 했겠지. 그렇죠. 그게 되는 사람은 이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한테 창업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시켜. 그리고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창업을 아예 접어버리셔. 이런 경우면은 꽤나 유의미하게 사람을 바꾸거나 좋은 집만 생기게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미 장사를 몇 년째 하고 계신 분들이야. 막 10년 이상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 그분들 10년째 그렇게 장사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골목식당에 나와서 뭘 찾아요? 레시피 달라고. 그러면 국민 여러분은 그 사람 욕했어요. 욕 먹을 만한 행동이긴 한데 그 사람 다운 행동이기도 해요. 여러분 동네에서 장사 되게 안 되는 한 4, 5년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순이익 한 달에 한 150, 200 뭐 이렇게 나오는 어떤 집이 있어요. 음식집이. 그 집 아줌마가 골목식당에 출연해서 갑자기 새 사람으로 변해서 장인 정신을 장착해서 연돈카츠 아저씨나 음식 잘하는 어떤 아주머니처럼 셰프들처럼 매일 정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소스도 전부 다 자기가 만들고 깔끔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장사해가지고 번창해가지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얼마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0. 몇 % 확률로 봅니다.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근데 백종원 선생님은 솔직히 나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 된다는 거를. 어차피 안 되는 걸 갖다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혼을 내. 그걸 보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사실 자영업에 대해 잘 모르잖아. 음식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원래 백종원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해야 하는데 저 사람들 잘못하고 있네, 일부러 게으르게 살고 있네, 굉장히 잘못된 장사꾼이네 라고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걸 갖다가 어거지 빌런 만들기. 그냥 어떤 평범한 사람을 빌런으로 만든 다음에 욕을 존나게 시켜. 그리고 빌런 보고 너 오늘부터 스파이더맨 해라, 아이언맨 해라, 슈퍼맨 해라. 아니 빌런인데 어떻게 히어로가 돼 갑자기. 못 돼. 못 되면 국민들이 욕 존나 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와서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이런 걸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잖아요.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은 그냥 일부러 빌런 만들고 사람들한테 욕 존나게 처먹이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 잣대 존나게 올려놓는 그냥 그런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골목식당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계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자영업계는 원래부터 잘할 사람들, 원래부터 장인정신 가진 사람들, 원래부터 요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안성재 셰프 같은 그런 사람들, 원래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잘 나갈 거고 잘할 거고, 잘해도 뭐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그냥 여느 우리나라 자영업자인들처럼 그냥 대충 그냥 돈이나 좀 벌고 싶다, 알바로 오토 돌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냥 그런 자영업계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욕바지 만들고 욕 존나 먹이게 만들고, 아주 이상적으로 자영업자라고 하면, 요리를 하는 요리사라 하면, 셰프라 하면 사람들한테 헛된 도덕적 잣대만 존나게 높게 심어줘요. 안 되는 걸 갖다가. 원래 음식집이 10군데가 있으면 한두 군데 정도만 그게 되는 거고, 한 6, 7집은 그게 안 되는 거고, 또 한두 군데 혹은 두세 군데는 진짜 개차 반인 거고, 거기는 어차피 곧 있으면 망하고 한 번 가고 아이씨 다시는 안 먹어 이러고 안 가는 거고. 이게 기본인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 이 매우 뛰어난 장사 수완을 가진 혹은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처럼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을 심어. 그거 못하는 사람은 욕을 해. 그러니까 골목식당 하던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그 배달이라든지 이런 거 한창 많이 먹던 그런 시기잖아요. 사람들의 도덕적인 눈만 존나게 높아져가지고 뭐 먹은 다음에 장사한 자세가 안 됐어. 별 2개. 아 여기는 이거 소스 쓴 거 같지? 직접 볶은 거 같지 않지? 별 1개 반. 이런 짓거리만 존나 늘어났어.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만 되게 높아진 거예요. 리뷰 테러만 존나게 하는 거야 그냥. 기본도 안 된 식당들 너무 많긴 했어. 자, 기본도 안 된 식당을 없애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첫째, 백종원 선생님처럼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을 런칭해서 특정인 몇 명 잡아다가 쥐잡듯이 잡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뉘우치게 한다. 내가 자영업자야. 골목식당을 봐. 저거 내 얘긴데 저거. 아이고 나도 저렇게 비닐 봉다리에다가 음식 넣고 막 했는데, 냉동실 그냥 넣고 했는데 부끄러워. 내가 몰라가지고 이거 이렇게 장사를 했구나. 내일부터 변해야지. 짠. 이게 방법 1번. 2번 시스템을 조진다. 자영업자들이 영업 허가를 내는 거를 훨씬 더 어렵게 조진다. 둘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위생 검열을 시에서 훨씬 자주 나가게 빡세게 본다.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단속을 줘줘야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식당들이 더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면 골목 식당을 열어서 프로그램 런칭해서 어떤 더러운 집 찾은 다음에 개같이 조지는 것보다는 위생 검열을 하게 나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거는 전자도 중요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영업자 학살자 그 사람 이름 뭐지? 무슨 PD 있잖아. 엉덩이 PD인가 뭐 있잖아. 그 엉덩이 P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식을 바꾸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물론 뭐 주작도 좀 하신 것 같고 어거지도 좀 부리신 것 같아서 멀쩡한 분들도 이제 지옥으로 보내버리니까 그게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간접 흡연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의 인식을 먼저 바꿔야겠죠. 자, 1990년대로 봅시다. 간접 흡연이 숨쉬듯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아무나 다 담배 피고 있어. 술집 식당에서 다 담배 피고 있어. 이때 갑자기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나와가지고 간접 흡연은 나쁜 겁니다. 오늘부터 간접 흡연 하시면은 벌금 5만 원이에요.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와, 간접 흡연이 나쁜 거였어요? 간접 흡연 오늘부터 안 해야지? 벌금 안 내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갑자기 뭐 간접 흡연 돈을 내라 그래 새끼들아, 세금 거들라고 개X를 떠내. 간접 흡연으로 뭐가 어떻게 나쁜데 화를 낼까요? 후자겠죠. 사람들의 인식을 먼저 바꾸고 시스템 제도를 개선하고 벌금을 물리든 말든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순서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 식당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했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안 가진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위생 검열을 존나게 나가는 거, 위생 검열을 존나게 나가서 식당들한테 벌금을 물리는 것 등등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중요하면 골목 식당 같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음식 더럽게 만드는 사람 조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미 많은 국민들은 깨끗한 음식점에서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제도적으로만 조져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내용으로 얘기하시면 저도 이렇게 반박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분이 아니 둘 다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백종원 이후로 검열도 더 빡세지긴 했음. 그건 좋네요. 잘하신 건 또 칭찬을 드려야지.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의 주는 이거죠. 어차피 안 되는 사람들을 빌런으로 만들고 욕바지를 시켰다.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했네?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왜죠? 백종원 아저씨는 프랜차이즈 CEO잖아요. 프랜차이즈를 심지어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그거를? 골목 식당에 출연하는 빌런들이 먼저 지켜야 돼요? 아니면 백종원 아저씨의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먼저 지켜야 돼요? 백종원 선생님 기준으로. 백종원 선생님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점주분들, 업주분들이 먼저 지켜야겠죠? 근데 골목 식당에 나오면은 이미 빌런이 되어서 이 사람을 조리돌림해도 된다는 대국민적인 허락이 떨어진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응? 소스도 이거 다 이거 받아 쓰네. 소스 자기가 만들어야지. 더본코리아에서 소스 내려줌. 이거 재료 손질 직접 하셨어요? 저 이거 손질 야채 샀습니다. 아니 요리를 한다는 사람이 이거 재료 손질은 직접 해야지. 이거를 재료 손질 다 된 걸로 갖다 쓰고 이러면 그건 뭐 아무나 초등학생도 다 장사할 수 있겠네. 더본코리아에서 재료 손질된 거 내려줌. 뭐 어쩌라는 거야. 골목 식당에서 빌런들 조질 때는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어느 식당 사장님들 빌런으로 만들어서 조질 때는 소스 같은 거 다 만들고 재료 손질도 자기가 다 하래. 시장도 자기가 보면 좋고 뭐 납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본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들어가면은 전주님들 저희 소스 이거 절대 강매 아닙니다 이거. 이거 저희가 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진 진짜 얼마 안 남아요. 이거 쓰시면은 뭐 본인이 뭐 뭘로 국물 내는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난다. 뭐 약간 그런. 소스 다 내려줌. 재료 손질된 거 다 내려줌. 그러면 사장님들 그거 넣고 그냥 레시피대로 순서대로 1단계 2단계 라면 끓이듯이 끓여서 내놈. 자기 프랜차이즈도 그렇게 하잖아. 프랜차이즈랑 개인 사업자 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자영업자 분들은 대부분이 제 생각에 아마 8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프랜차이즈 식으로 좀 편하게 만들고 워라밸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생들 좀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를 기본으로 맞춰진 우리나라 자영업계 현실에서 골목식당을 만들고 그 골목식당 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집을 뽑아서 이렇게 잘하시네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집을 굳이 한두 군데 꼭 낑겨 넣어서 빌런으로 만든 다음에 욕을 나게 해. 국민들은 그걸 보고 저 집은 욕먹을 만하네 이러면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욕을 엄청 해. 그 사람은 그냥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인 것 뿐인 건데. 근데 본인 프랜차이즈에서도 그게 안 되잖아. 여기서 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본인 프랜차이즈에서 그렇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들 그러니까 소스 받아 쓰고 재료 받아 쓰고 레시피 그대로 따르고 이런 거 뭐 오케이 프랜차이즈니까 오케이라 쳐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프랜차이즈조차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프랜차이즈 숫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100번 양보해서 여긴 프랜차이즈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본인이 가서 그러잖아. 이거 우리 짜장 아닌데? 누구 짜장이냐고. 안 되잖아. 어떻게 변명해 이러면. 변명할 게 없어요 이제. 원래 이렇게 자영업자라고 하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음식을 사랑하고 자기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한 향상심을 가져야 하고 이게 변하지 않는 성실함과 정직성을 가져야 하고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더 길게 보면서 비전 있게 행동하고 이게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누구나 다 알아요.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레시피 받아다가 재료 손질이나 소스 같은 것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 사다가 다소 편하게 상대적으로 편하게 음식을 만들고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당한 돈을 받고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 잘 안 되어 있는 집은 망하는 거고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 집은 돈 버는 거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좀 잘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빌런화를 시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이미지를 욕을 막 해. 그리고 본인 프랜차이즈는 계속 늘려. 이 프랜차이즈는 제대로 안 굴러가. 관리가 안 돼. 분명히 양파를 3분간 볶고 넣으라고 했는데 안 볶고 넣었어. 본인이 가서 먹어보고 양파 이거 안 볶았네. 이거 우리 짬뽕 아니에요. 누구 짬뽕이냐고 그러면. 누구 짬뽕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백종원 선생님이 지금 들 욕먹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됐냐면 본인 프랜차이즈를 더 조졌어야죠. 골목식당에서 이 사람은 이제 욕해도 됩니다. 국민적인 허가가 떨어진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막 가혹하게 욕을 할 게 아니라 본인 프랜차이즈 점주들한테 가서 욕을 해야지. 이거 레시피가 이런데 이걸 왜 안 지켜요 이거를? 이럴 거면 그만둬요 이거. 홍콩반점 그만둬요. 이런 짜장 지금 사람들한테 팔으라고 이거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더 화를 냈어야지. 스타렉스에 앉아가지고 야 짜장면 시켜와봐. 짜장면 시켜면 먹은다. 우리 짜장 아닌데 이거? 지금 홍콩 반점에서 이런 느낌의 짜장면을 못 드시는 분들은 홍콩 반점 짜장면을 드신 게 아닙니다. 그럼 난 뭘 먹은 거야? 누가 책임지는 거야 이건? 우리 흑자는 단백질 논란 났을 때 너구리 욕하기 전에 공장 먼저 의심했던 거 맞지? 영구 차단하겠습니다. 이제 대화해볼 엄두도 안 날 정도의 지능이에요 저거는. 본인은 모를 거야. 촌철살인 날렸다고 생각할 거야. 이거 듣고 흑자 뜨끔하겠지 이럴 거야. 흑자 한 방 먹였다. 일침 났는데 본인이 쫄리니까 차단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게 계속 사셔. 내가 뭐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근데 내 채널에서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하시고.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이 본인 프랜차이즈 관리를 잘 하셨을 때만 가능한 걸 하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관리를 그렇게 빡세게 못하는 거 압니다 우리도. 프랜차이즈가 수백 개인데 그거 어떻게 지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완벽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의 영역이죠. 근데 백종원 선생님도 골목식당 할 때 일반적인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셨어. 왜냐면 본인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거면 이 사람들도 안 되겠죠. 여기서 되는 거면 여기도 되겠죠. 여기를 강제로 시키셨으면 여기도 강제로 시켜야겠죠. 이 두 개가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제 얘기는 자영업자니까 장사 좀 못해도 봐줍시다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백종원 선생님 프랜차이즈에서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막 셰프들처럼 요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 두 가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목식당에서 프랜차이즈처럼 장사하는 걸 허용해줬을 경우에는 본인 프랜차이즈가 조금 별로라도 그렇게 내로남불로 안 보이겠죠. 내로남불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골목식당에 아주 뛰어난 자영업자들이나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장사를 요구한다는 거는 본인 프랜차이즈에도 그걸 요구를 해야겠죠. 안 하시잖아요.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오케이? 골목식당에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안 나오잖아. 그럼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거고 왜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거 하면 왜 욕을 하냐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면 윤성빈 아저씨랑 똑같은 게 되는 거네요. 윤성빈 아저씨가 머슬핏을 파는 광고 모델이었으면서 머슬핏 같은 게 어딨어 라고 말을 했다가 재탄을 받았었죠. 그럼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식으로 음식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왜 프랜차이즈 사업하세요? 그럼 본인도 프랜차이즈를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처럼 안 해야죠.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처럼 전부 다 받은 다음에 그거 다 봉지 까서 때려 넣고 물 끓여서 파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내로남불이라는 걸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요구하고 본인은 그걸 안 지키고 본인하고 소속된 사람들한테는 그걸 안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백종원 선생님이 농약 뿌리는 기계에다가 소스를 넣은 다음에 고기에다 뿌린 걸로 많은 분노를 하고 있죠. 왜 분노할까요? 농약 뿌리는 기계에다가 소스 넣어서 분노할까요? 아니면 골목식당에서는 잘못된 기구로 음식물들을 보관하는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아놓고 잘못된 용기에다가 음식물 보관하고 냉장고에 넣고 하는 걸 쥐잡듯이 잡아놓고 본인은 농약 뿌리는 기계에다가 소스 넣어서 뿌려서 내로남불 때문에 분노하는 건가요? 저는 후자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 선생님이 골목식당을 해. 근데 뭐 소스 같은 거를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인식적으로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데에다가 뭐 했다고 칩시다. 보관을 했다 쳐. 그걸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깨끗이 닦았죠?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거 소스만 넣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사용 안 합니다. 그럼 됐지 뭐 맨날 뭐 그릇 사고 그래. 돈 낭비지.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농약 뿌리는 기구에다가 소스 넣고 뿌렸어. 좀 뿌리면 어때요? 농약 안 넣었던 거예요 이거? 새거예요 새거? 이러면 사람들이 오케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골목식당 할 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 용기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거 나무에다가 쓰면 이거 다 베요 이거 이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농약 뿌리는 기계에다 넣고 뿌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저도 내로남불 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알긴 해요. 실제로 내로남불을 지적받을 때 가장 뜨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잘못을 했어. 지적을 받았어. A 고칠게요. 혹은 나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A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욕을 했는데 내가 A라는 잘못을 했어. 이때는 사실 말문이 막히긴 해. 쉽진 않긴 해.
심지어 골목 식당에서 공업용 드릴 쓰는 걸로 기억났다. 고맙다. 그 소스 같은 거 섞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쓰는 그 전동 드라이버 있잖아요. 전동 드라이버였던 것 같아요. 드릴이면 너무 빨라서 오히려 튈 거야. 전동 드라이버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 윙 하면서 도는 거 있잖아. 거기 끝에다가 섞을 수 있는 거를 끼고 그걸로 이렇게 윙 하고 섞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이거 공사판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잘 섞여져. 근데 이걸로 드라이버 박은 적은 없고요. 이거 맨날 소스만 섞었습니다. 이게 다 용도가 있는 건데 이게 요리용 괜히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응? 여기 색깔로 다 떨어져 이거 봐봐. 이거 뭐 행주 같은 거 갖고 와봐. 세게 누르면서 윙 한다면 이거 봐 이거 까만 거 이거 봐봐. 이게 사람 몸을 들어가 이게. 몇 달 뒤. 할아버지들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드신다. 여기 제가 엔진 오일 드럼통에다가 제가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드릴게 이걸. 걱정하지 마. 닦은 거예요 닦은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부 내로남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드럼통에다가 삼겹살 좀 구워 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거야. 특히 이재명 씨라든지 코미디 채널입니다 제발. 그만 좀 욱하시고 코미디 채널이니까 이 정도는 좀 합시다. 흑세NL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 너무 발끈해 니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전동 드라이버로 소스 좀 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지금 못을 박다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걸로 한번 섞어볼까? 이러고 섞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걸로만 썼잖아. 계속 주방에서 쓴 거니까. 문제는 뭐냐?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건 괜찮아가 문제인 거라고요. 그리고 저 예전에 김나영 씨야 이나영 씨야 그 푸르미스 나인이냐 뭐냐. 아니 푸르미스 나인 아닌 것 같다. 그 어떤 팀이었지? 이나은 있었잖아. 이나은 씨 그 존나 억가당할 때 억가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종원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했는데 이나은이 저는 이렇게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한 거를 따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혀 저거 말대꾸하네. 아니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그냥 처먹으면 될 것이지 말대꾸하네 저거 아주 저 때부터 인성이 아주 개빡았구만 이러면서 억가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도 얘기했잖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성역이야? 아니 내가 이나은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 이나은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코가 보그스처럼 생겨서 나는 웃기게 생겨서 별로 안 좋아해 이나은 씨를.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기도 못해서. 근데 저도 편식이 좀 심한 편이고 또 고집이 있고 반골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 막 냉면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형들이랑 먹으러 가면 겨자랑 식초 이렇게 제 앞으로 이렇게 쓱 밀어줘요. 자기 거 넣은 다음에. 그럼 저는 옆으로 치워요. 저는 겨자랑 식초를 한 방울도 넣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냉면 먹는 인생 내내 겨자랑 식초 넣어본 적 없음. 이미 들어가 있는 거 빼고. 그럼 이게 먹어. 그러면은 야 겨자랑 식초 안 넣어? 예. 이거 넣어야 맛있어. 괜찮아요. 이걸 안 넣어? 네. 이거 좀만 넣어 더 맛있어진다니까? 괜찮아요. 이 짓거리를 해오던 사람이에요. 나도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누가 강요하는 거 존나 싫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영자 씨도 한번 살짝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이영자 씨는 그 전참시를 할 때 뭘 먹으러 가면은 맨날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이거를 그냥 먹으면 맛없어. 이거 그냥 먹는 거 아니고 내가 먹는 방법 알려줄게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때려쳐놓고 퓨전을 시킨 다음에 막 손으로 지가 막 쳐 비벼가지고 막 자기가 떠서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런 걸 사람들이 보면서 와 진짜 맛있겠다. 나도 이영자 누나랑 같이 일하고 싶다. 난 그거 보면서 이발 난 저렇게 안 먹고 싶은데. 나 김치 안 좋아하는데 왜 김치 저렇게 많이 넣어? 나 짤 것 같은데. 라면 끓이는데 왜 김치 저렇게 넣어? 김치 국물 왜 넣어? 나 김치 싫은데. 난 라면 먹을 때 김치 안 먹는 사람인데. 그냥 원래 끓이라는 대로 끓인 다음에 김치 넣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따로 넣어서 쳐먹으면 되지. 왜 끓일 때부터 쳐넣어 저거? 너무 싫은데 나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내 맘대로 먹지도 못해. 내가 42살 먹을 때까지 김치가 맛이 없으면 그냥 맛이 없는 거 아니겠어? 라면도 짜 죽겠는데 거기 김치 국물을 왜 쳐넣어? 너무 짜. 그리고 뭐 면 같은 거 먹을 때도 이건 면치기를 해야지 맛있어 이러면서 그 보고 있던 저. 근데 우리나라 특 뭐죠? 이 대중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백종원 선생님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이나은이 백종원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먹었다. 나는 그걸 보고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나? 아니 흑자형 이나은 편드는 거? 아니 편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수 있잖아. 난 깻잎을 싫어해. 나는 고추도 싫어해. 아니 백종원 선생님보다 잘함? 백종원 선생님보다 맛있게 먹는 법 잘함? 이지랄 하던 애들 몇 년이 지나 백종원 선생님 나락 가고 나니까 형! 백종원 언제 다뤄요? 백종원 회생방은 언제예요? 형이 말아주는 거 아주 맛있겠다. 우리나라 특. 우리나라는 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백종원 선생님 존경받고 있을 때 뭐라고 하면 안 돼.
백종원 선생님 나락 갈 때는 무조건 같이 욕해야 돼. 곤조를 지키면 안 돼. 저는 확고했습니다. 면치기 옛날에 나왔을 때 존나 싫다 했어.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할 때 나 먹은 거 자기 마음대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난 내 곤조대로 얘기했어.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 지금 이 정도로 문제되기 전에도 한 달쯤 전에도 홍콩 반점 그런 거 프랜차이즈로 될 리가 없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다. 난 내 곤조대로 얘기했어. 나도 친구들한테 백종원 별로라고 했다가 저항당함. 가서 해제. 내가 백종원 별로라고 했지? 어? 나락 갈 것 같다 했지? 해제라도 해 가서. 그걸로라도 보상받아. 정신승리라도 하러 가자.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의 패착은 뭐냐? 본인이 다른 사업주들, 자영업자들을 지적하는 모든 게 본인의 사업에 돌아올 거라는 걸 계산 못 하신 거는 사실 좀 크긴 합니다. 이거는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백종원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실 것 같으면은 오히려 사업을 줄이시는 게 맞았죠. 사업을 벌리면 관리가 어려워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니까 오히려 사업을 줄이면서 좀 폐업률이 높고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전 진짜 성공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들만 이렇게 해가고 뭐 백다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을 점점 늘리고 늘리다 못해 주식 상장까지 해버렸어. 주식 상장하면은 이제는 그냥 공인입니다. 그 전부터도 방송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공인에 가까웠지만 주식 상장한 CEO다 그냥 공인으로 봐야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칭찬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더본 코리아 주가 지금 핵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탓을 할 때 더 이상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죠. 왜? 돈이 물려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얘기해도 아무도 야 걔 심하지 않아? 말 안 해요. 왜죠?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많이 잘라서? 아니면 히틀러가 마오둥보다 사람 덜 죽인 뭐 그런 거 리트윗해서? 아니죠. 그냥 그 새끼 때문에 돈을 잃어서 그 새끼 때문에 돈 잃은 사람이 많으니까. 주식 상장을 한 CEO라는 거는 그냥 공인으로 공인된 거죠. 그러면 더 조심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렸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어디 가서 못 받고 제 개인적으로 긁힌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예민한 건지. 자, 흑백 요리사를 할 때였어요. 흑백 요리사를 할 때 백종원 선생님이 엄청나게 칭찬받았던 부분이 뭐죠? 옆에 세계적인 셰프가 있으셨잖아요. 그 미슐랭 3스타인지 그거 받은 사람이 함께 심사위원을 했어. 그리고 심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슐랭 2개 막 이렇게 받은 사람이 계셔. 그러면 백종원 선생님은 셰프가 아니잖아요. 백종원 선생님은 요리사였고 자영업자였고 현재는 기업인이지 셰프였던 적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셰프들을 평가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야? 빠스 아니요? 요거 한마디로 와 역지 백종원 선생님. 이거 뭐 했네. 와 이거 하기 어려웠을 텐데. 와 역시 백종원 선생님 저걸 다 아시네. 실제로 거기 출연하신 분들 셰프분들도 전부 다 와 백종원 선생님 저거 아시는구나. 모르실 줄 알았어. 이거 아는 사람 잘 없는데 어떻게 하셨지? 저도 비싼 음식 좋아해요. 저도 외국 가면은 비싼 거 많이 먹습니다. 이러면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칭찬의 요소가 됐죠. 백종원 선생님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구나라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긁혔던 게 뭐냐면 아니 주식 상장을 한 기업인인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뭐 수십 개를 하고 계시고 거기 가맹점이 1000개 넘나요? 아무튼 뭐 수백 개 혹은 수천 개를 가진 사람인데 본인 매장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수년째 들어오시면서 홍콩 반점 맛없다, 새마을 식당 맛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시면서 셰프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능들, 경험들을 익히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셨구나. 저 지금도 중국 가서 막 먹어봅니다. 막 이러면서. 그 시간에 가맹점 관리를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긁히긴 했어. 왜냐면 골목 식당 할 때 자영업을 하는 그 아저씨들 아줌마들한테는 자영업자로서 가장 이상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사실상 강요했어요. 식당만을 생각해야 하고 재료를 본인이 선별을 하고 손질을 하고 소스를 만들고 음식 조리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고 그 와중에 위생 같은 거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장사하는 시간 내내 사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알바생들한테 맡기면 쓰나. 골목 식당에서 그 아줌마 아저씨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다 강요했어. 본인은 CEO로서 과연 이상적인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 회사를 본인의 가맹점들을 관리를 잘 못하는 CEO. 근데 TV 나가면 날라다님. 그 본업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억가 같음. 새로운 거 먹어야 새 푸차 차리지. 그게 문제 아니에요? 기존 푸차가 망하고 있고 폐업률이 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1등인데 그 연돈 볼카츠인지 뭔지 폐업률 한 40몇 %인가 뭐 그러던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망해. 근데 새 푸차 차리려고 계속 외국 가서 음식 먹고 오는 게 맞는 거야? 프랜차이즈를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건 거야? 본인 프랜차이즈는 퀄리티 유지가 안 되잖아. 폐업률은 높잖아. 그냥 계속 늘리면 일 잘하는 건 거야? 그렇지. 남들한테는 메뉴 줄이라고 말하면서 왜 본인은 그 계속 프랜차이즈를 늘리기만 하는 거야? 퀄리티는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어느 프랜차이즈 CEO가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완벽한 CEO면 좀 떼부자 됐겠지. 그렇게 완벽한 CEO가 어디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본인이 남들한테 안 되는 걸 강요하셨어. 그럼 본인도 그런 잣대를 받겠죠. 형 이거 너무 궁금해. 그래 백종원이 후회가 클까 김수현 후회가 클까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그거를. 야 그걸 누가 알아. 그럼 백종원 선생님이 지금 모텔방 같은데 앉아가지고 졸라 고독하구만. 응? 그때 좀 덜 갈굴걸. 사과 잼파이 그 계속 처만들어가지고 그걸 괜히 처만들었니 그걸. 이러고 있겠냐고. 김수현이 지금 어디 모텔방에 앉아가지고 졸라 고독하구만. 한 4년만 참을걸. 이러고 있겠냐고. 백종원은 되는데 김수현 연기는 안 되네. 얼굴 때문이야. 내가 비슷한 거 전부 안 잘생긴 분들, 안 비슷한 거 전부 잘생긴 분들. 김수현 잘생긴 거 모르겠던데 거울 보면 바로 이해돼. 가서 핸드폰에다가 김수현 사진 띄운 다음에 거울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 바로 이해돼. 형은 여자도 되잖아. 못생긴 여자만 되잖아. 예쁜 여자 안 돼. 백햄 사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해? 일부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 사건 자체는 저도 이해가 된다고. 왜냐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야지만 맛있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고기가 많다고 광고한 것도 아니니까. 흑닭이랑은 좀 다르죠. 흑닭에서는 단백질이 덜 들어간 건 큰 문제죠. 단백질을 먹으려고 먹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근데 백햄을 단백질 먹으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그럼 맛을 위해서 고기를 줄였다는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래서 더 맛있어졌다 맛없어졌다는 개인의 입맛 차이가 있는 건 거고. 그리고 이제 스팸 같은 거에 비해서 생산량이 한 100배 이상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어쩔 수 없이 높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해해요. 흑닭이나 뭐 이런 흑자 옷 같은 것도 실제로 많이 못 찍어내니까 단가가 좀 높아서 싸게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이 야 나이키 맨투맨이 네 거보다 싸다 이렇게 말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키는 우리보다 한 반값 정도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해명이 문제다. 골목 식당에서는 어떤 분들이 장사를 하시다가 뭐 좀 매너가 없는 손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손님한테 안 팔아 딴 데 가서 드셔 이렇게 얘기했으면 과연 백종원 선생님이 잘했어요. 장사는 그렇게 해야지. 아니 사장이 얕보이면 안 돼. 사장이 얕보이면 알바는 입도 뻗고 못해요. 매너 없는 손님은 내쫓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백종원 선생님이 저도 뭐 험한 걸 많이 당했죠. 막 돈 막 땅바닥에 던지면 뭐 그 줄 서가지고 세고 막 이러면 저도 기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참고 해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근데 본인은 백햄 사태 터지니까 백햄 말고 딴 것도 맛있는 거 많아요. 그거 드세요. 본인은 내로남불했잖아. 이게 문제라니까. 항상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이상적인 행동만 하셨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 행동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아니 사람인데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잘 못하는 거 있고 다 마찬가지지. 근데 백종원 선생님이 남을 볼 때는 완벽하게 원했어. 본인은 전혀 안 돼. 이러니까 내로남불로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야. 백햄 선물 세트 가격 장난한 게 큰 듯. 그것도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 쿠팡의 시스템상 뭐 그런 오류가 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좋게 보려면은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냥 해명이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백햄 사태 일어났어요. 해명한다고 나오셨죠? 만약에 나였어. 뭐 물론 나도 그때로 가면 못하겠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아나운서 분 같은 분 모셔가지고 앞에 백햄으로 부대찌개를 이렇게 탁 끓여. 부대찌개 2개가 탁 끓여져 있어. 백종원 선생님 눈 가리고 있어. 흑백 요리사처럼. 아나운서 분이 지금 하세요. 좀 불어서 주지. 부대찌개네. 냄새로 알았어 사실. 이거 뭐 건더기였냐? 이거 우리 백햄이구만. 백햄 부대찌개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뭐지? 이것도 부대찌개인지? 이거 엑스팸 그거네. 맞죠? 안대를 딱 풀러. 부대찌개. 이거 백햄으로 끓인 거고 이게 엑스팸 그걸로 이제 끓인 거구나. 이걸 준비한 의도가 뭐유? 한번 맛을 보시고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사람 곤란하게 하네. 맛있어. 백햄 맛있어.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기를 좀 덜 넣은 대신에 양념을 좀 더 많이 넣기 때문에 약간 그 MSG의 감칠맛 뭐 그런 게 좀 나는 거고 스팸은 여러분 다들 아시는 그 맛, 맛있는 그 맛. 그래서 이건 우열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의 취향이다
이때 아나운서가 킬러 멘트를 날려야 돼요. 자, 근데 엑스팸 한 캔에 3,400원, 백캠 한 캔에 4,300원. 자, 백종원 선생님은 어떤 부대찌개를 드실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백캠이 비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라도 스팸 먹어요. 인정. 당장 가격 정상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랬으면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을까? 백캠 비싸서 죄송합니다. 화 냈을까 과연? 안 냈을 것 같은데. 덜 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애드립도 좀 치고 백캠 이렇게 캔 이렇게 따진 거 2개 딱 놓고 앞에 가격표를 써 놓는 거야. 하나는 4,300원, 하나는 3,400원 이렇게 딱 써 있어. 그래가지고 비싼 거 백캠 이렇게 탁 떠먹은 다음에 이거 우리 아니에요. 우리 백캠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싼 거 딱 떠먹으면서 왜 우리 거네 우리 거. 이게 백캠. 이랬으면 사람들이 화를 덜 내지 않았을까? 저렇게 하고 한 달 정도 반값 할인. 그렇죠. 이 흑닭에서 써먹었던 방법이죠. 이렇게 사죄 드리고 나서 이제 할인을 오랫동안 했었죠. 이제 너무 이제 성공하시고 너무 어른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이러니까 주변에 아마 충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만약 나였잖아. 내가 거기 뭐 이렇게 언론 담당관이야. 백종원 선생님 해명하는데 그 앞에 가서 딱 보고 있어. 나 같은 이렇게 딱 보고 있어. 백종원 선생님이 뭐 다른 햄도 맛있어요. 그거 드셔요. 잠깐만요. 선생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린 말은 없죠. 근데 듣기 좋은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비싸면은 다른 거 사 먹으면 되잖아. 그 왜 우리 거 보고 비싸다고 자꾸 뭐라고 하냐고. 백종원 선생님도 골목 식당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돈가스 12,000원에 팔고 싶다는 사람한테 개쌍욕 박으면서 8,900원에 팔게 하셨잖아요. 김치찌개 9,000원에 팔고 싶다는 사람 아주머니들한테 개쌍욕 박으면서 7,000원에 팔게 하셨잖아요. 그럼 백종원 선생님도 싸게 팔아야죠. 이거 내로남불이에요 선생님. 이게 내로남불이요? 이게 내로남불이요? 내로남불 맞아요 선생님. 이거 누가 이걸 해줘야 돼. 옆에서 총까지 들었으면 조용히 해. 유튜브 알고리즘이 진짜인 줄 알아. 총 안 들었습니다. 다 아첨꾼들이 아니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야. 야, 너네 백종원 선생님 앞에 있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나도 못해. 떨려서 못해.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김동현 형님이 만약에 있다고 쳐? 김동현 형님하고 대화하는 거랑 백종원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어려울까? 백종원 선생님이 더 어려워요. 나이도 더 많으시고 사실 사회적으로 이룬 거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백종원 선생님이 더 어려워요. 말 못해. 좀 무섭고 그리고 잃을 게 없어서 난 해. 잃을 게 없는 애는 대화할 자리까지 못 올라가. 권위 따위에 눌린다고 햄이? 그럼 나이가 아빠 뻘인데 내가 걷다가 내가 뭐 미국 사람이야? 내가 야? 미국에서는 뭐 나이 많고 뭐 그런 거 다 그냥 반말하거든요. 미국 냄새도 못 맡아봤어. 아빠 뻘인데 그럼 안 어려워? 그럼 내가 거기 가가지고 백종원 선생님 그거 해봐요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거 해봐요 그거. 돌아갈까봐요. 그래요. 돌아갈까봐. 뭐 이지랄 하고 있어. 내가 거기서 아빠 뻘한테 형이랑 몇 살 차이 안 날 거른 저 새끼가 진짜. 현실이었으면 죽방 맞음. 죽방은 안 맞는데 백종원 선생님 성격상 흑자 헬스장 근처에 반경 50m 안에 헬스장 4개 생김. 명품 기구로 도배된 한 달에 3만 원짜리 헬스장 4개 생김. 권위에 무릎 꿇지 않아? 이게 권위다 이 새끼야. 아까 형 권위 따위에 무릎 꿇어 뭐 이러던데 이게 권위야. 그냥 뒤지는 거야. 백헬스장 씨. 야, 백종원 선생님 정도의 위력이면은 우리 헬스장 앞에 와가지고 봉고차 같은 거 하나 대놓고 야, 아령 하나 들어와봐. 예. 이거요? 먹긴 먹네. 갖다 놔. 야, 제 회비가 얼마야? 저기 11만 원. 회비가 저렇게 비싸? 저기 1층이고 뭐 월세도 비싸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회비를 5만 원, 아니 3만 원. 3만 원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점주분들한테 그 기구 20년 할부로 사게 해. 응? 길게 보자고. 길게. 할부도 길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헬스장은. 일일 코치 김종국 그렇지. 백자 헬스. 줘봐 씨 앉아봐요. 쭉 한번 당겨봐요. 이거 광배 하부까지 들어와요. 그렇죠? 김종국 씨 이리 와봐요. 한 남자가 있어 벤치를 사랑한 가슴까지 들어옵니다. 그렇죠? 끝나는 거야 그러면. 흑자헬스장 접어야 돼 이러면. 이게 권위야. 백닭볶음밥 단백질 40g짜리 만들면 끝나는 거야 나는. 죽어 나는. 생존할 수가 없어. 이게 권위야. 백닭 출시. 백닭볶음밥. 그러면 주 7일 유튜브 라이브 켜면 되지. 그러면 백종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백종원 선생님이 나랑 똑같이 밤 10시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와 이런 천행 공로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울증이 꾀병이다. 10억만 주면 다 낫는다. 바디 프로필 찍는 거 이게 뭐
노동자 같다. 와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거. 그럼 난 끝나는 거야 X들아. 백종원 선생님한테 너 뺏기면 난 내 인생은 끝나 이 X야. 뭐? 라이브를 많이 하면 돼? 이게 권위야. 백자 명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프로메테우스. 이거 제가 제 아내하고 사귀던 시절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재밌었죠. 예. 오늘 그래서 게스트로 리들리 스콧 감독님 모셨습니다. 모시기 어렵습니다. 헬로. 예. 나는 끝나는 거야. 자 오늘도 여전히 백과 뉴스. 요즘에 민희진 씨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요. 모셔봤습니다. 나와요. 민희진 씨 여기 나와봐요. 왜 그러셨어? 이거 하이브에서 진짜 뭐 못한 게 맞아요? 응? 여기 허심탄회하게 말 좀 해봐요. 나는 끝나는 거야. 우리나라 레카 다 끝나. 백종원 선생님 마음 먹으면 우리 다 끝나. 우린 다 죽어 그냥. 나라도 그거 보지. 너네 내 거 보겠냐? 나라도 그거 보지. 레카 농가 살리기. 여러분 요즘 뭐 카르큘라, 응? 구제역, 응? 전국진 다 죽어갔어요 지금, 응? 그 많던 레카 지금 다 죽었어요 지금. 뻑가뉴스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지금, 응?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 레카 채널로 가능한가 우리? 되긴 된다는 거지. 응. 제가 한번 레카 농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전히 백과 뉴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두고 말이 많아요 지금, 응? 야, 그분이 마음 먹으면 우린 다 뒤져 진짜. 난 안 죽어, 형만 죽어. 그렇긴 해. 그렇지. 예전에 이재용 브이로그 막 화제였잖아. 여동생 호텔에서 자고 도망가기 막 그런 거. 백 선생님은 방송에서 보라고 말 못하잖아. 이건 하지 말자. 참자. 근데 뭐 그런 장난 생각만 해본 적은 있어. 백종원 선생님이라든지 뭐 우리 백다방 커피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 우리 백다방 뭐 이렇게 할 때 백과 다 사이에 아주 빠르게 어떤 글자를 내가 옆에서 얘기하면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 상상은 해봤어. 미안하다. 이런 상상만 들어서 미안한 형이야. 근데 우리 백다방 할 때 기가 막히게 탁 치면은 얼추 백보이 피자에서 이 말씀하실 때 좀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 뭔가 될 수 있을지도. 생각만 해봤어. 진짜 한 건 아니고. 생각도 못해? 야, 한신 보찬 나가라. 야. 형 말할 때 해봤는데 은근 어렵네. 순발력이 중요해. 이거 베이커급 순발력 있어야 돼. 말파 궁 정도는 피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그런 노잼 드립 할 거면 차라리 한산포차라고 하지 그랬냐. 너 친구 없지 솔직히. 인터넷 열심히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실제로 잘못을 한 그 사실들보다 내로남불이 문제다. 내로남불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사업가로서는 회복할 수 있죠. 사업가로서는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방송 복귀, 방송적인 이미지 회복을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도 나르일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금 보인다고 해서 나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 나르예요.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아니고, 나르시시스트면은 사과 안 하죠. 어쨌든 사과문 2번이나 올렸잖아. 그런 거 안 하죠. 나르시시스트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우가 사과문 올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나르 버전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최근에 뭐 제가 머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좋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도네이션 왔네요. 내로남불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내로남불? 저한테 자꾸 내로남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내로남불 했습니까? 뭘 내로남불 했어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아니 골목식당 할 때는 재밌게 잘 봐보시놓고 이제 와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랑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골목식당 때부터 막 잘못된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내로남불이, 여러분이 내로남불. 이게 나르식이죠. 미안하단 말도 방금 안 했어요. 미안한 척 했지. 되게 미안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미안하단 말 안 함. 그리고 상대 탓함. 내 잘못을 지적받을 때 상대 잘못을 들춰냄. 이게 나르식이죠. 아니면은 뭐 홍콩 반점이 최근에 뭐 좀 안 좋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말로 뭐 럭키비키 뭐 그렇게 많이 말하더라고요. 이게 이 사업이라는 게 이게 홍보가 진짜 힘든 거거든. 이게
홍보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어떨 때는 막 사업비의 한 30% 40%가 홍보비로 들어가요. 근데 뭐 어쨌든 뭐 홍콩 반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시게 됐다. 이거는 이게 이렇게 비키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홍콩 반점을 아시게 된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그 백종원 갤러리 여러분을 무급 홍보 담당관으로 제가 임명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이제 더본코리아 직원이나 마찬가지죠. 돈을 못 받을 뿐이지. 이게 나르식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백종원 선생님을 나르시시스트로 의심하지 마세요. 나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내로남불 미안하다는 말 못한다는 얘기 해줘. 내로남불 걸렸을 때 대응 대처가 많은 사람들이 미흡한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로 딜이 들어와서예요. 이건 저도 느껴봤던 거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좀 안 좋은 모습 보이면은 무조건 얘 랑 똑같네 사실. 너도 랑 똑같아 내로남불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건 딜이 1도 안 들어와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제가 용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0.1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헬스 관련해가지고 막 그 불법 약물 사용자 처벌 뭐 법안 만든다고 깝치고 막 흑화 헬스 뭐 이런 거 하면서 깝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때 약간 내가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옛날부터 싫어했잖아. 그 사람들한테 비판을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근데 흑자야 너도 정의로운 척 했잖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때는 뜨끔합니다. 사실 글로 봐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런 거는 이제 해명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좀 피하게 되죠. 저도 당하신 거들도 해줘. 자 이게 저희 더본코리아에서 나온 백햄은 이제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뭐 캔햄 뭐 그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햄들하고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저희 특제 소스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소스가 양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김치찌개 넣으시든 뭐 부대찌개 넣으시든 감칠맛이 더 살아난다 뭐 이런. 근데 저 그거 스팸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백햄이 더 맛이 밍밍하던데요. 그럼 당하신 거죠. 일단 사서 드셔보시라니까요.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럼 당하신 거죠. 이게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을 나르시시스트로 의심하지 마세요. 나르는 진짜 상식을 벗어나요. 개 짜치는.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의 해명이 아무리 미흡했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아쉬웠어도 찬우만 하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찬우한테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우가 너무 기상천외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2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가 이제 애지간한 잘못을 해도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냥 제가 또 누가 하나보다 이래. 다른 사람한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 얘가 지금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만약에 백종원 선생님이 라면 한번 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뭐 백햄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자수성가한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식당하고 쌈밥집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막 이제 뭐 기업인이 되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막 잘 살고 막 TV 예능 슈퍼스타가 되고 이러니까 막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게 만약에 지금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이번 일로 나락을 가게 된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가 망가지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이게. 백종원 같이 건실한 사업가가 만약에 이번 일로 망가지게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이 다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백종원 지금 편 들어주셔야 돼요. 하는 실제 논리가 이거예요. 저 악플 쓰고 계셔요? 악플 쓰는 사람 많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아니 그냥 뭐 잉여 인간 여유 개백수 인간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많네. 이거 미친놈들이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공감 누르는 200명 300명 따봉 지금 누르는 사람들 이게 사람 아니에요 이 새끼들. 이 사람이면은 백종원이를 욕할 수가 없거든 이게. 저는 성분 표기도 전부 영어로 전부 알파벳으로 씁니다. 왜? 한글만 써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것들 보십시오. 잘 나가는 거 전부 영어로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한글만 써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백햄에도 전부 영어로 실제로 하고 있는 짓. 이제 조금 느껴지시죠? 얼마나 미친 짓인지. 다른 사람한테 대입을 해봐야지 얘가 진짜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 그리고 유서를 지워. 저 며칠 전에 올렸던 유서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근데도 백종원 갤러리에서 저를 욕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제가 죽어도 제가 살지를 못해도 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게 혓바닥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제 아버지도 지금 못 참아요 지금. 이게 지금 용가 실제로 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회생을 해요? 조보아 씨 경찰 좀 불러봐요.